결혼 5년 차인 김 씨의 목표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겁니다. 하지만 아내의 퇴직으로 외벌이가 된 후 생활비가 빠듯해지면서 저축은 꿈도 못 꾸고 있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최근 김 씨는 빠듯한 생활비의 이유가 아내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처가의 생활비를 아내가 보태주고 있었던 건데요. 문제는 김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훨씬 컸다고 합니다. 불만을 얘기하자 처가에 주는 돈이 아까운 거냐며 화부터 내는 아내. 그러나 김 씨는 버는 돈 대부분이 처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더는 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.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혼까지 고려하겠다는 김 씨 부부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? 자, 백다희 아나운서, 대체 그 아내가 그러니까 친정에 얼마나 많은 금전적인 지원을 했기에 신랑이 이혼까지 고려하겠다는 그런 생각에까지 이른 거죠? 네, 김 씨는 아내가 처가에 들이는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더 답답해하고 있습니다. 현금으로 드리는 돈뿐만 아니라 식재료와 생필품까지 모두 사다 드리다 보니까 한 달 생활비가 2배로 든다고 하는데요.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불만을 얘기하자 아내가 김 씨를 장인 장모에게 불효하는 사위라며 비난까지 했다는 겁니다. 김 씨 부부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소개된 사연은 한 언론에 나온 걸 저희가 조금 각색을 해봤습니다.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, 진짜 제 주변에서도 진짜 이 문제 때문에 하여튼 거의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그 지인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조금 많이 들어와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네요. 자, 그 전에 방금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 먹태집 사장님, 그러니까 50대 중년 커플이 와서 그냥 먹고 튀었던 거 있잖아요. 사장님이 조금 전에 전화를 주셨는데 범인이 특정됐고 맞는 것도 같은데 담당 형사가 말하기를 범칙금 3만 원으로 끝날 것 같다. 무전치식으로 본다는 거네. 진짜 이러면 뭡니까 이게 진짜. 그래서 허탈하시다고. 아쉽네요. 네. 근데 뭐 상습적으로 계속 해야지만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고, 단순 한 번 했을 때 뭐 먹고 모르고 나왔다 그러면 무전치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일단 본격적으로 또 오늘 사례 얘기해 보죠. 그러니까 신랑이 외벌이, 네. 외벌이라고 했는데, 그렇다면 그 아내는 왜 직장을 그만뒀대요? 네, 이 부부가 난임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결혼한 지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아내가 처음으로 임신을 했었는데요. 이제 아내가 워낙 몸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유산을 했습니다. 그 이후로도 이제 2번 유산을 또 겪었고요. 아내는 이제 직장 그만두는 걸 두려워했었는데 이렇게 유산이 반복되다 보니까 직장을 좀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가까이 사는 장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다시 취업을 하자,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. 자, 결혼 5년 차인데 아직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이가 없다면은 글쎄요. 이 목돈 마련하기에는 상당히 좋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, 그렇죠. 아무튼 유리하지 않았을까요? 사실은 5년 차인데 사실 맞벌이를 하면 단촐하게 좀 살기 때문에 돈 모으기에는 사실 좋습니다. 그리고 한 몇 번 이제 좀 유산을 좀 했고요. 난임 시술도 받는 상황인데 아내가 지금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, 그렇다고 하더라도 살림 자체가 그렇게 단촐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고 생활비 걱정 안 했다고 합니다. 또 이거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도 이 김 씨 남편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련했기 때문에 요거 미천으로 아이 태어날 때까지 돈을 모아가지고 내 집을 장만하자, 이런 꿈을 좀 세웠던 걸로 보입니다. 자,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을 막 이렇게 차곡차곡 쌓일 줄 알았던 돈이 이상하게도 이게 쌓이지가 않더라. 그러니까요. 이제 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 용돈 조금 떼놓고는 다 월급을 고스란히 아내에게 들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당연히 돈 좀 많이 모았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한 5년이 지나서 확인해 보니까 저쪽에는 돈이 없다고 대답이 돌아온 거예요. 아니,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아내가 이거 장바구니 물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지만 두 식구잖아요. 먹으면 뭐 얼마나 먹고 자기가 뻔히 먹는 거 뻔히 아는데 이상했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렇죠.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봤더니 너무 많이 쓴 거예요.
그래서 아내에게 정말 어떻게 된 거냐라고 다시 한번 물었더니 아내가 이제 털어놓은 게 처가에 생필품, 뭐 식료품 이런 거를 다 아내가 이제 구입해서 전해드리고 있었던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이제 처가 형편이 많이 안 좋았던 가봐요. 그런데 뭐 글쎄요, 이게 그 자식이니까 당연히 뭐 도와드리고 우리 엄마 친정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 뭐 생필품 좀 내가 카드 좀 긁겠다는데라는 마음은 이해는 가나요? 예, 갑니다. 예, 갑니다. 예. 네, 일단 그 남편과의 갈등 상황은 차후로 얘기하기로 하고 그 엄마 아버지한테 했던 상황은 사실 이해는 가죠. 그러니까 이 여성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굉장히 집이 어려웠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결혼 전에 여성이 버는 돈으로 다 생활비를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이었던 거예요. 근데 결혼을, 그래서 나는 결혼을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을 만났고 결혼을 하고 싶어진 거죠. 근데 남편한테 이 모든 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집안인 건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고야. 결혼을 해서는 맞벌이를 하니까 좀 엄마 아빠한테 돈을 본인이 드려도 이게 그냥 큰 문제가 안 일어났어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유산을 하고 나서 남편 혼자 이제 외벌이가 되니까 이제 뭐 드릴 수가 없잖아요. 내가 돈 버는 게 없으니까. 그러니까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생필품, 먹거리 이런 걸 이제 사다 드리기 시작한 거죠. 자, 그런데 박 변호사님, 네. 이렇게 되면 갈등이 저는 무조건 생깁니다. 이게 주변에서 없어요. 네. 너무 많이 봐가지고. 자,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. 이 아내가 네. 시부모님한테도 정말 잘하면 됩니다. 물타기가 되죠, 이른바요.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또 이것도 요 얘기는 또 남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. 특히 아내 입장에서 이 시부모한테 본가에 돈 쓰는 걸 좀 많이 아까워했던 것 같아요. 아이고, 남편 기준일 수 있어요. 남편 기준일 수 있습니다. 어쨌든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, 그래서 본가 처가에 용돈을 좀 달리 줘야 된다. 왜냐? 본가는 잘 살지 않느냐. 적게 줘도 된다. 우리 처가, 우리 집은 좀 못 사니까 좀 더 많이 줘야 시댁은 된다. 잘 살지 않느냐? 그렇죠. 아하, 그 차이를 계속 주면서 조금 갈등이 계속적으로 벌어졌고, 남편 입장에서는 이게 좀 말이 되냐. 나중에는 이 시어머니, 시아버지가 밥 먹는 것도 돈도 아까워했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이걸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까요? 자, 아직 뭐 우리 결혼을 언젠가는 하게 될 우리 이수진 기자, 이 아내분의 설명 어떻게 좀 생각했어요? 근데 남편 입장에서 너무 서운할 것 같기는 해요. 아니 그래도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인데 그 외식값을 아까워해?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일단 채팅창 분위기 많이 안 좋습니다, 지금. 예. 일단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. 제가 이제 이 신랑의 빙의를 해 보면 네. 이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. 이혼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. 네네. 아무래도 남편 김 씨 입장에서는 서운한 게 당연한데요. 이제 김 씨도 처가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고 아이가 생기면 장모님께 맡기고 양육비 명목으로 용돈을 좀 후하게 드리려고 했었대요. 그런데 이제 김 씨가 보기에는 아내가 시부모님께 드리는 돈을 좀 아까워하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은근히 용돈을 바라는 것 같기도 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서운했던 거죠. 그래서 아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딱 빈정이 상했다고 합니다. 시부모님이 결혼 전에는 용돈 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러네 이러면서 투정을 부렸는데 그때 서운함을 못 잊는 거죠, 김 씨가. 지금 뭐 그냥 채팅창에선 저보고 너 결혼 안 하는 거 진짜 잘한 거다 이러면서 또 그냥 제가 어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사건 반장은 무슨 비혼 조장 프로그램이냐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. 저희가 뭐 공교롭게도 이런 뭐 이 부부간의 어떤 갈등 사례를 많이 좀 전해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. 양 변호사님, 이혼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이게 이혼을 입에 담는 게 적정 수위일까요? 근데 그 이혼을 입에 담는다, 이혼을 생각한다는 건 어떤 객관적인 수위란 건 없어요. 사람마다 각자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인데요. 이제 김 씨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자면 김 씨 입장에서 많이 서운했던 것이 단순하게 아내가 뭐 식료품이나 생필품 정도 챙기는 게 아니라 철저히 용돈 드리고 뭐 옷까지 뭐 신발까지 하나부터 다 가전제품까지도 다 계절마다 바꿔드릴 정도로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것조차도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
남편이 몰랐다라는 거예요. 상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. 그게 저는 아마 김 씨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가정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. 가정 공동체인데 부부라고 하는 건. 그러니까 처가에 대해서 잘하고 처가가 어려우면 도와드리고 싶은 거 당연한데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 저쪽에는 과하게 해드리면서 아니 본인은 용돈 아껴가면서 돈 좀 모아보려고 했더니 하나도 남겨놓은 게 없다. 이런 부분들이 좀 김 씨로 하여금 신뢰를 못하게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. 지금 어떤 분이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게 너무 빨리 가가지고 제가 놓쳤습니다. 소장님. 네. 이 친정 부모님들도 좀 문제 아니냐. 그러면은 좀 적당히 해라 막 이렇게 말리기라도 했었어야지. 근데 이 친정 부모님한테는 남편하고 다 합의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나타나기만 하면 미안하네, 고맙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왜 너무 그러시는지 이해를 잘 못했던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친정 부모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여성이 굉장히 지기 싫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남편이 보기에 되게 화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내가 너무 당당하다는 거예요.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당하다는 것. 그러니까 밉죠. 근데 사실 당당하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자격지심에 의해서 지기 싫고 그거는 또 나만 초라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까지 같이 초라해지니까 그런 게 싫어서 자격지심이 굉장히 좀 극대화돼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데 그 딸의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분명히 처신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일단 처음에는 결혼이라는 큰 어떤 인생의 결정을 할 때 당연히 남편하고 이 문제는 상의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는 그렇지 못한 실수를 했더라도 시어머니, 시부모님한테는 잘했어야 이 문제가 그래도 좀 무마가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 듭니다. 박 변호사님. 네. 박 변호사 일단 저는 이 부부 사례를 보면 박 변호사님도 그러시잖아요. 대구에 계시는 이 여사님 솔직히 사모님에 비해서 별로 신경 안 쓰시잖아요.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진짜? 지금 TV 보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고. 그래도 일단은 사모님부터 먼저 챙기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? 일단 제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말이 좀 달라집니다. 집에 있으면 또 우리 아내한테 가고요. 또 대구에 어머니 근처에 있으면 어머니한테 가고.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. 카멜레온. 일단 저는 요게 자꾸 이렇게 하면 또 다들 또 저한테 좀 비난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. 남편 아쉬운 부분. 남편이 아쉽다고요? 아쉬운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. 뭐요? 5년간 일했다잖아요. 계속 만약에 돈 관리를 하면 본인이 해버려도 되거든요, 사실은. 체크를 좀 계속 소통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아쉬운 게 생활비만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. 했으면 됐어. 못 믿을 것 같으면 내가 다 저축을 하고 내가 갖고 있고 일정 부분을 주면 이게 셀 일이 없는 거거든요. 이분이 바라는 거는 최소한 저축은 하면서 부모님한테도 줄 거 주자. 이런 걸 바랬던 것 같으면 이걸 너무 아내를 믿지 말고 제가 그랬으면 저희 아내 잘 그런 거 안 믿거든요. 돈 관련해서는. 제가 알아서 합니다. 좀 그렇게 했었으면 이런 소통 그런 부분 좀 아쉽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. 양 변호사님이 지금 표정이 저 인간 저거 약간 이런 표정이셨어요. 아니 이제 박지훈 변호사님에 대해서 다른 건 아니고요. 맞는 말이에요. 맞는 말일 수 있는데 남편이 이게 급여 생활자 같은 경우에는 돈이 왔다 갔다 액수가 달라지도 않고 일정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를 믿고 관리를 맡긴 거였던 거죠. 근데 마지막에 중간에 갑자기 야 지금부터 내가 돈 관리할래 이러면서 또 월급 통장을 뺏어오면 그것도 못할 짓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. 남편 입장에서는. 그럼 또 전쟁의 시작이죠. 그건 진짜 전쟁이에요. 전쟁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자, 처가에만 많은 돈을 쓰는 아내. 박 변호사님. 네. 이혼해야 될까요? 자, 이혼 사유 계속 얘기하지만 1호부터 6호 중에 민법상 5호까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. 시민 부당한 대우, 학대 이런 건 해당하지 않습니다. 다만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인데 한 가지 신뢰가 깨진 부분은 사실 좀 위험합니다. 신뢰가 깨졌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갈등이 됐다면 파탄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단순히 이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.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신뢰가 회복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아까 제가 댓글에서 우리 소장님이 그러셨잖아요. 소장님이 시댁에도 좀 잘해야죠. 그러셨잖아요. 네. 어떤 분이 너는 얼마나 잘해서 그러니 이러지.
저 시댁에 잘하진 못하는데 저는 시어머니를 좋아해요. 아, 진짜? 네, 우리 어머니 보고 계실 거예요. 왜냐하면 저희 시어머니는 저한테는 연세적으로 좀 할머니 나였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. 그리고 저희 아이를 정말 적극적으로 너무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저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 둘 곳이 저희 시어머니. 저는 남편보다 시어머니를 좋아합니다. 아이고, 야, 이거 참. 그것도 과한 거예요. 오늘 방송 좀 이상해요. 예. 그래서 좋아하세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이 기자, 우리 가족 여러분들, 지금 너무 열띤 토론을 하고 계셨어요. 네, 뭐 한무라비 법전님은 아내가 직접 벌어서 친정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. 뭐 덩다리님은 우리 며느리가 저럴까봐 무섭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금정님은 애가 생기면 애 핑계로 펑펑 쓸 거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. 아무튼 아내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. 자,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.